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당도의 종류 4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죠. 자, 우리 타당도의 종류 4가지, 준거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렇게 4가지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준거 타당도는 뭐냐? 자, 어떤 심리 검사가 특정 준거, 기준이죠.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안면 타당도는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타당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타당한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전문가들이 되겠죠. 자, 내용 타당도는 뭐냐? 검사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보는 것이다.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인자들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 제대로 잘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의 차이가 약간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준거 타당도 보겠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준거 타당도에 속하는 타당도의 종류를 2가지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까다롭네요. 자, 먼저 준거 타당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심리 검사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방금 봤는데요. 자, 종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 타당도 있죠. 자, 먼저 한번 예언해보는 거죠.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입사 후 업무 수행도가 우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수하다. 그러면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시 타당도는 뭐냐?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 검사가 있어요. 그 기존 검사와 내가 요번에 새로 만든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를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면접 시험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면 영어 면접 시험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공인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 타당도는 이제 동시에 타당도를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의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자, 첫 번째 표집 오차입니다. 자,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의 표집 과정에서 초래된 데이터 수집의 오차. 자,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준거 측정지의 타당도입니다. 자, 타당도겠죠, 결국에는. 준거 측정치가 해당 개념 준거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보는 타당도 검사가 당연히 검사의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신뢰도예요.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인데요. 신뢰도가 낮으면 검사의 준거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즉,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를 계산하는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외울 거면은 표집 오차, 타당도, 신뢰도 이 3개가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있습니다. 자, 꼭 외워주셔야겠죠. 변별 타당도가 있고 수렴 타당도가 있는데요. 변별 타당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다. 즉, 이 검사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 변별 타당도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령 타당도는 뭐냐?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타당도는 상관계수가 높아야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 평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생애 진로 평가도 1차 때 많이 나왔죠?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볼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적 평가 절차이다 라는 거. 우리 구조화된이라는 단어 하나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는 뭐냐? 자, 내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의 정도, 내담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에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생애 진로 사정 구조의 4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죠? 우리 진, 강, 요 이렇게 해서 외우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진로 사정이죠.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한다. 요거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죠. 내담자가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보고 자발적인지 진취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전형적인 하루를 보는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점과 장애죠. 내담자의 강점, 직면적인 문제나 장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이나 잠재력을 탐구를 하는 것이 강점과 장애다. 그리고 요약은 이제 요약을 해보는 거겠죠.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보면서 자기 인식을 증진한다. 이 내용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와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우리 앞에 나왔었던 정보 문제 2가지를 합쳐진 거죠. 자,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 강요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정보 3가지 한 번 더 볼게요. 내담자의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 그리고 내담자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장점에 대한 가기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넣어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거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 3가지 부분은 뭐냐? 먼저 첫 번째, 일의 경험입니다.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사정시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 또는 훈련 과정이에요. 똑같습니다. 내담자의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사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가 시간입니다. 내담자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사정을 해보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역량검사와 속도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런 문제 사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틀리면 억울하니까 보겠습니다. 역량검사란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죠. 시간 제한이 없고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없고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문제 해결 초점에 맞추는 것이 역량검사다. 수학 경시대회죠. 속도검사는 뭐냐? 반대겠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 해결보다는 숙련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웩슬러의 지능검사 중에서 이제 소검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도검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서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우리 많이 외웠죠?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있죠? 자, 양성훈련은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에요. 자, 그럼 향상훈련은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자,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지식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다 향상훈련이다. 그래서 요거 향상훈련은 약간 경력자한테 느낌이고 양성훈련은 이제 신입사원한테 하는 느낌이겠죠. 자, 그리고 전직훈련 말 그대로 전직하는 거죠.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종전과 유사한 직업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는 훈련은 말 그대로 전직 훈련이다. 우리가 전직을 하려면 그 전직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전직 훈련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